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스포츠를 즐기는 것이 아주 필수적인데요. 제가 최근에는 육아 때문에 스포츠를 많이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저희 한의원에 최근에 내원하셨던 분들의 실 사례를 들어서 어떤 스포츠 손상들이 많이 올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아까 이 원장님이 말씀하셨던 탁구를 열심히 치시는 40대 남자분이신데요. 그분은 손목의 통증과 허벅지 뒤쪽의 통증을 호소하시면서 내원하셨습니다. 손목 중에서도 이 새끼손가락이 있는 한의학에서는 양곡이라고 부르는 이 부위가 통증이 심하셨는데요. 우리 아래 팔뼈와 손목 사이에 삼각 섬유연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그 부분이 강력한 뭐 스매싱이라든지 이런 동작에 의해서 조금 손상을 입으셨는 게 아닌가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허벅지 뒤쪽의 통증은 이렇게 탁구를 치면 많이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햄스트링에 좌상을 입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배드민턴을 열심히 치시는 50대 남성분이신데요. 팔꿈치 바깥쪽의 통증을 호소하셨습니다. 이분은 테니스가 아니라 배드민턴을 치시고 있으십니다만 증상과 그리고 부위는 테니스 팔꿈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골프를 열심히 치시는 60대 여성분인데요. 갈비뼈가 아프셔서 내원하셨습니다. 아마 갈비뼈에 염자가 있으시거나 혹은 심한 경우에는 골절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어보시면 과거에 골절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나중에 밝혀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주의해서 보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영을 열심히 하시는 40대 남성분이신데요. 어깨의 통증을 호소하시면서 내원하셨습니다. 그분 같은 경우에는 어깨가 아프셔서 수영을 통해서 통증을 없애보려고 하셨는데 사실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어깨에 통증이 있을 때 팔을 머리 위로 드는 동작 자체가 어깨에는 상당히 무리가 될 수 있거든요. 아마 충돌 증후군이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의심하고 현재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손상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한의원에서 어떤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그것도 궁금한데요. 그렇죠. 네, 역시 이것도 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더 이해하시기 편하실 것 같은데요. 네. 오늘 내원하셨던 분 중에 발목이 다쳐서 내원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 발목 인대가 늘어나는 것인데요. 우리가 인대라는 것은 뼈와 뼈를 잇는 그런 구조물입니다. 그래서 이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에 어떤 한계가 있는데요. 그것이 어떤 한 손상으로 인해서 갑자기 벌어지게 되면 인대가 찢어지고 또 늘어나고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거를 통해서 내부에 출혈이 생기고 그 출혈이 그 연부 조직을 압박하면서 통증이 나타나게 되는 것인데요. 저는 오늘 그분에게 먼저 부어 있으셨기 때문에 아이스팩을 해드렸고요. 아이스팩 이후에는 부어 있는 부분이 조금 잘 가라앉으실 수 있도록 피를 뽑는 습부항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침 치료를 통해서 주위의 경혈과 인대 그리고 근육을 자극을 해드렸습니다. 그분께는 제가 한약까지는 처방해드리지 않았습니다만 통증이 아주 심하시다거나 붓기가 아주 심하신 경우에는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그리고 인대를 재생할 수 있는 한약도 처방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사실 저는 평발이거든요. 그래서 오래 서 있거나 오래 걸으면 발이 쉽게 피로해지고 그쵸. 가끔 좀 아플 때도 있거든요. 근데 평발인 경우에 왜 이렇게 고통이 같이 따라오는 건가요? 네, 일단 평발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구조적 평발이고 두 번째가 기능적 평발입니다. 구조적 평발이라는 것은 우리가 발을 들거나 이렇게 체중이 실려 있지 않은 상태에서도 밑바닥이 평평한 것을 의미하고요. 기능적 평발의 경우에는 발을 들었을 때는 아치가 있지만 우리가 체중을 실었을 때는 아치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대부분은 사실 기능적 평발에 속합니다. 이제 기능적 평발인 분들은 본인이 평발인지도 사실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던 구조적 평발을 또 강성형 평발이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강성형 평발이 있는 경우에는 군대를 면제를 시키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어떤 활동에 장애를 받는다는 얘기인데요. 우리가 발에는 이렇게 길게 되어 있는 종아치와 안쪽으로 이렇게 횡아치 이렇게 두 가지 아치가 있습니다. 그 아치가 이렇게 두 개 버티면서 몸의 체중을 지탱을 하고 그리고 충격이 왔을 때 그를 잘 이렇게 분산시키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런 아치가 무너지게 되면 당연히 체중 분산이라든지 어떤 충격을 흡수하는 것이 약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많이 걸을 수가 없게 되고요. 또 많이 걷게 되면 일단 그 발이라든지 하지의 통증이 쉽게 나타날 수가 있고 그리고 피로감 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평발이 있을 때는 운동이라든지 활동에 큰 장애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정상적인 평발에 아치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평발의 경우에도 교정과 치료를 받으면 아치가 생길 수 있는 건가요? 제가 답부터 말씀드리자면 실제 성장이 끝난 성인의 경우에는
평발인 분들을 아치를 만들어준다는 의미에서 치료를 접근한다기보다는 네. 그 평발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증상들을 나타나지 않게 그리고 완화시킨다는 의미에서 접근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 두 가지 대표적인 치료로는 어떤 근육 강화라든지 그리고 족부 보조기 착용이 있는데요. 지금 옆에 아마 그림이 곧 나갈 것 같은데 후경골근 강화 운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래쪽에 나와 있는 그림인데요. 후경골근이라는 것은 우리 종아리뼈 뒤쪽에 있는 근육입니다. 그 후경골근은 발 뒤꿈치를 들게 하고 그리고 발을 이렇게 안쪽으로 틀게 하는 역할을 하는 근육입니다. 그리고 평발에 있는 분들 이 후경골근이 많이 피로해져 있고 많이 약화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후경골근을 강화하는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뒤꿈치를 들고 발을 안쪽으로 트는 이러한 운동을 좀 하시면 후경골근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족부 보조기 착용이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평발이 양쪽 발에 있다고 해도 보통 양쪽 발이 똑같이 평발이 있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한쪽 발이 조금 더 평발이 심하거나 주로는 그 오른손잡이들은 왼쪽이 평발이 심하고 왼손잡이들은 오른쪽 평발이 심합니다만 이거는 경향성의 문제고 실제로는 진단을 해봐야 알 수 있고요. 한쪽이 아치가 무너지게 되면 그쪽으로 골반이 내려가게 됩니다. 골반이 내려가게 되면 위쪽으로 척추도 틀어지게 되고 어깨의 높이도 달라질 수가 있고요. 하지 쪽으로는 평발이 있는 쪽으로 그 고관절이 돌아간다든지 고관절이 돌아가게 되면 역시 무릎에도 통증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단순히 발에 문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상부 목까지 문제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어떤 증상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이 아치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한데요.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장이 끝난 경우에는 아치를 만들어주기는 힘들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족부 보조기를 착용하셔서 아치를 만들어주고 그러면 발 높이가 같아지면 골반 높이가 같아지고 고관절이 똑바로 서고 척추가 똑바로 서고 이렇게 또 상행성으로 또 이렇게 다 바로 서게 되거든요. 그런 치료 방법들이 있으니까 가까운 한의원에서 진단 받으시고 족부 보조기도 이렇게 처방받아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